안녕하세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부동산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은 스터디 개념보다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에 그 질문을 주셨던 그 분들에게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 1대1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뭐 10분, 20분 갖고 안 돼요. 그리고 댓글 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그 최대한 그 앞으로 그 질문을 주시면 그 요런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독자가 어느덧 1만 명이 돌파가 됐고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있는 그대로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양질의 스터디, 그 부동산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100억 부동산 스터디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물적 자원이 많고 인적 자원이 많아서 뭐 자료를 대신 만들어 주거나 또는 그 뭔가 자료 시장 조사를 하거나 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편집자죠. 예, 편집을 뭐 아름답게 뭐 이쁘게 뭐 센스 있게 꾸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제가 뭐 그 누군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뭐 제가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상 자본상 뭐 여러 가지로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예, 좀 그런 것까지 바라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그 부동산 그 질문을 주셨던 그 댓글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 답변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제가 관찰을 하고요. 그 답변을 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송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 그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매도자도 그렇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요즘에 최근에 이 지역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안산.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화성시, 그리고 의왕시라든가 수원시, 그리고 특히나 시흥시 쪽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아래 위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예, 힘들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힘들게 가고 있던 기간이 제가 그 이쪽에 매매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팔았습니다. 굉장히 이 색깔이 파랗다라는 건 안 좋다는 얘긴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안 좋아지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안 좋아지느냐 살펴보게 되면 2015년도 12월 달부터 안산 그러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6, 17, 18, 18, 19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안 좋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시점을 놓쳤습니다. 언제 놓쳤을까? 지나고 나니까 알겠죠? 2015년도 자 10월 이전에 거래가 좀 됐었고 그때가 상승기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동산 자리죠. 그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리를 차리기 위해서 찾아가 보면 뭐 기본 바닥 피가 1억인 데가 안산이에요. 안산이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안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산 하면 뭐 외국인이 많다. 공단이 있어서 어둡다. 그리고 좀 이제 좀 서민 동네다. 이렇게 좀 그 편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산도 여러분들 가보시면은요 여기 고잔 신도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그 정주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또 직장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요. 근데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상상,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살기가 정말 좋더라. 그리고 여기 안산 호수공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쪽에 커피 마시러 가시거나 뭐 자전거 요즘에 롤러브레이드 뭐 킥보드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놀러 가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요즘에 날씨 좋잖아요. 가보시면은 굉장히 괜찮더라. 그래서 이쪽 지역 지금 그 우리가 살기 좋은 안산에서 그래도
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는 지역, 이쪽 지역인데요. 일단은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 물량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 물량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자 옆으로 가거나 조금 아래쪽으로 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안산입니다. 근데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가격적으로 눌릴 만큼 눌렸고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수요자로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릎에서 잡는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취득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해결되는 그 시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입주 물량이 언제쯤 해결될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수급 물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시고,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시간은 걸릴 거다. 그래서 실수요는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 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가겠다. 지금도 괜찮지만은 조금 더 내가 그 시간을 오래 갖고 싶지는 않아. 그냥 한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오르더라도 좀 올라간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된 이후에 내가 그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눌릴 만큼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소액 자본으로 예, 투자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 지역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쪽 지역에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분들, 지금 어느 단지가 좀 좋을까? 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 그 기존에 그 4호선 노선이 이쪽 그 평촌을 지나서 과천, 그래서 이제 한강을 건너서 쭉 가게 되면 상계동까지 이어져요. 그랬을 때 이 횡충 노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았지만 이제 앞으로 요 직선으로 이제 안산으로 내려와요. 근데 안산으로 이제 이 신안산선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산 반월공단이든 시화공단이든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광명, KTX역, 그 역세권의 뭐 석수 스마트밸리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이 조성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을 또 지나가게 되고요.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여의도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지나서 그 공덕동도 지나가게 돼요. 공덕동 일대도 지나가게 되고, 이제 그 우리가 서울역까지 이제 종착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일자리가 굵직굵직한 자리를 지나가는 노선이 신안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텐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부동산이라는 건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습니다. 저하고 충분한 대화도 안 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그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지역적 그 공급, 수요에 대한 수급 부분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그 잔고, 추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고, 또 이제 금리 부분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여러 면으로 다 살펴봤을 때, 일단 안산,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고, 자, 이렇게 힘들었던 지역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소액 가지고 대박 칠 수 있는 데가 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초지역, 앞으로 초지역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지역과 중앙역 일대에 그 재건축 그들이 좀 많이 그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또 추진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부역이라든가 초지역 이쪽은 일단 5개 지하철 노선이 앞으로 들어설 것 같은데, 그 서부선, 그러니까 서해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4호선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안산선이 그 시흥 장현역에서 또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KTX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그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쪽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제가 봤을 때에는요, 향후에 안산이 다시 상승,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는 기류로 갔을 때 고전 신도시보다는 이쪽에 이제 초지역 역세권이죠.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일단 교통의 결절지 요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적으로 조금 그 주변
주변 지역에 또는 자체 내 쪽으로 좀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 잘 나가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안산, 그 중에서도 초지역인데 초지역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상승기도 있고 수축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수축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메리트가 생기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게 되면 이제 상승기조로 갈 텐데, 그때 교통편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계획되는 노선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아파트 신축, 이 신축 아파트 라인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초지역 주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안산 호수공원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괜찮은 지역인데 이쪽 가보면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지나가 보면 정말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저 아파트에서는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이제 대림 이편한 세상 뭐 앞에 그 호수공원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단지 내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 아파트들 주변으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적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일단 지하철 신안산선역이 들어올 텐데, 일단 앞으로 교통 호재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받고 있을 때 지금 눌린 만큼 많이 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쪽 그 실수요 지금 매입해야 되나요? 매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는. 그 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타이밍상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일신상의 문제, 뭐 사업상의 문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일단은 이쪽 지역 좀 홀딩하고 좀 시간이 그러니까 좀 흐르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투자로 이쪽에다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 뭐 단기 투자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 다 성공한다 그러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이라는 거는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숙성 기간도 아무 때나 숙성하는 게 아니라 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자,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죠. 우리가 금리라든가 주택의 자, 공급, 그러니까 입주 물량, 그리고 또 이제 미분양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유동성,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이 지금 고점 많이 올라왔던 지역인지 또는 지금 많이 조정받았던 지역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시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면 가서 매수하는 거예요. 뭐 그냥 지하철 노선 들어선다 그러면 가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때가 고점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고잔 신도시 살기 좋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안산 그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안산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신축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지역 쪽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역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나 지방 분들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월피동이라든가 이쪽 이제 그 고잔 주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또 취득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실수요든 투자 목적으로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변에 재건축을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자, 예정구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업 단계, 조합 설립 단계, 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의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진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안산선이 이쪽 주변에 역사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통 사각지대에서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이제 뭐 대림 이편한 세상, 뭐 안산 분들은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다른 지역들 다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만 지난 3년 동안 옆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좀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아파트 단지들 여러분들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지 안산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레이크 프루지오 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소유하면서 너무 안 올라가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일단 내가 산 가격에서 손해만 보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뭐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진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제가 뭘 어딜 사라 이렇게 여기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요쪽 그 지금 주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예, 누구라도 지금 이쪽 상담하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쪽은요 지금 팔기도 애매하고 그 오히려 지금은 좀 사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정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안산은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그 조금 여러분들께서 실수요 목적이라면 취득,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 일신상의 문제만 없다면 조금 더 보유, 그리고 나서, 예, 매도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그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물어봤던 분들 중에 하나, 또는 그 관심 있던 그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이쪽에 보시면 그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하고요. 그 다음에 인곡 그 자이 아파트라고 있어요. 인곡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 그래서 이 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예,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상담은.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자, 제가 피드백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 평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약금을 좀 포기하더라도, 예, 다른 지역으로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예, 몇몇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곡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곡자에도 보게 되면 그 우리가 그 교통이라든가 또는 학군이라든가 주변의 기반 시설 같은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일단은 그 경쟁률에서도 나왔어요. 경쟁률에서도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가 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합원 물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 청약으로 내가 당첨이 됐는데 특공으로 당첨되신 분들도 몇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요거를 내가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주택 마련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쪽 지역보다는 차라리 광명뉴타운으로 알아. 예, 지금 가격 많이 빠졌고 조합원 공급과 또 이제 우리가 조합원한테는 혜택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받고 일단 기반 시설이 좀 더 잘 되어 있고, 자, 지하철이 앞에 7호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지금 그 비싼 자이 아이파크보다는 좀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앞으로도 주택 미래적 가격이 좀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택을 좀 이쪽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평촌 그 비산동이라든가 관양동 살기 좋아요. 위치적으로 좋고 입지적으로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그 분양가 대비 좀 나중에 인풋 대비의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솔루션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조금 갈아타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주택 마련을 하려고, 예, 이제 좀 방향 눈을 좀 돌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단 청약이라는 거는 한 번 당첨되면 어찌됐든 2년간은 다시 재가입하지 않는 한 최소한 가입하고도 2년 이상은 청약을 다시 못 넣기 때문에, 또 가점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까먹게 되잖아요. 당첨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중하게 그 일반 청약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랬고, 지금 안양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이쪽 의왕시로 실거주지를 옮기고서 이쪽 지역에서 공급되는 그 아파트에 청약으로 분양을 받고 싶다, 뭐 특공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 오늘도 한번 방문했어요.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오늘 오신 분 외에도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뭐 제가 봤을 때 의왕시 뭐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한번 청약, 특공으로 한번 노려보고자 한다면, 일단은 그 광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입주 물량 터지는 날이 와요. 근데 그 터지는 날이 온다라는 건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11개 재개발 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산 주공 아파트들 앞으로 순차적으로 청약을 진행할 텐데, 이쪽에 기회적인 측면에서 그 횟수를 생각해 보고, 또 이제 입지적 가치, 앞으로의 주택의 가격,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안동 일대라든가 좀 약간 전세가가 저렴하잖아요. 그쪽으로 좀 들어와서 그 실거주지, 그러니까 뭔가 그 해당 당의 1순위를 이제 받기 위해서 실거주지를 좀 이쪽으로 옮기신 분들도 상당수 많다. 왜?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 개의 구역과 재건축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텐데, 특히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실거주지 옮겨서 일단 청약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횟수를 좀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왕보다는 이 광명 쪽으로 한번 옮기셨으면 좋겠고, 7호선이 지나가고 1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교통편에 대해선 뭐 그렇게 뭐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옮기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특공이라든가 일반 청약으로 좀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한번 기회적인 차원 좀 늘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방송을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고, 오늘도 뭐 베트남에서도 전화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런던에서도 전화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뭐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뭐 그 다음에 뭐 태국 전화 정말 많이 오시는데, 저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요, 그냥 카톡을 등록하세요. 카톡 하셔서 보이스톡으로 해주세요. 국제 전화 오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담들은 일단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몸이 하나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응대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 해드릴 수 없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성수 전략정비 지구죠.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아직은 사업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뚜껑이라는 게 돌아다녀요. 뚜껑. 뚜껑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 도로라든가 또는 무허가 건물, 이런 건물들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의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일단은 뚜껑이라는 거는 첫 번째도 가격, 두 번째도 가격, 세 번째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뚜껑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사업 초기 단계지만 일단은 뚜껑으로서의 매력,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게 요즘의 뚜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뚜껑에 대한 환상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뚜껑,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 왔다 가셨던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 일단 한국의 방문차 저하고 이제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만 지금 5분이 넘습니다. 근데 일단 이쪽에 뭐 그분들이 뭐 상담 많이 받아보셨겠죠. 자산도 좀 있으시고요. 근데 뚜껑 이쪽 지역에 30평인지 제가 지금 40평인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찌됐든 3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둘 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의 가격을 7.8, 그러니까 7억 8천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라는 이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자,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런 도로, 7억 8천짜리 도로를 취득권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방문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도 가격, 두 번째도 가격, 세 번째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업 초기 단계고, 지금 이게 지금 도로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라는 거는 일단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은 도로가 만약에 취득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무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로 어떻게 할 겁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길바닥에다가 한 8억 정도 그냥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통행료를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라는 게 이제 감정평가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황상, 자, 공부상 대지인데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는 것과, 자, 공부상 도로인데 그러면서 도로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전인데 지금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조합원의 권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로라는 거는 그 감정을 받게 되면 정비구역,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이에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그 주변 지역의 그 공시지가의 3분의 1? 예,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자, 5분의 1 가격에 맞춰서 감정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감정평가 중에서도 제일 안 나오는 게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도로를, 자, 취득한다라는 건 뭐냐면 거의 이 7억 8천이 다 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사업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되면 정말 길바닥에 도로를 한 돈 8억 깔아 뭉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무수하게 걸려요. 근데 지금 길바닥에다 8억을 깔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인풋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대비, 예,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런 거를 취득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온 이후에 뚜껑을, 이런 뚜껑 물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때부터는 사업하라고 명령이 그러니까 사업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초기 단계가 됐든 그러니까 초기 단계가 됐든 뭐 어느 정도 뭐 조합 설립인가, 여기도 초기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미 비싸요. 예, 이미 비싸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비싼 가격, 조합 설립, 그러니까 이후에 사업 시행가를 받죠. 예, 사업 시행가를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땐 크게 가격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하기보다는, 예, 이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예,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한번 기다려 봐라.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 거예요. 예, 차라리 그 시간 안에 8억 원을 어디다 굴리면 좀 내가 지금 좀 더 괜찮아질까, 이런 걸 차라리 고민을 하세요. 여길 보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뚜껑이라는 걸.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뚜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똑같아요. 이 청량리 지역이라든가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가면 뚜껑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뚜껑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일단은 청량리 최근에 핫해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쪽 지역에 물건은 별로 안 나오는데 물건을 취득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뚜껑이라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생각하면 뚜껑은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억 주고 샀다. 그럼 이 5억 거의 대부분이 피라고 보시면 돼요. 피. 예.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예, 분명히 이 청량리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분명히 가치적 상승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먼 미래의 개발 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대한 가격적인 요소가 반영이 많이 됐다. 그게 프리미엄에 정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한양수잔이라든가 효성 해링턴, 예, 분양가를 보게 되면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근데 주변에 뭐 제기동이라든가 용두동이라든가 전농동, 자, 우리가 이제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 청량리 뒤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조합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주변의 구역의 가격 추이를 봤을 때 34평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7억 원 이상이에요. 7억 원 이상. 예, 7억 원 이상인데 이 7억 원 이상에다가 내가 뚜껑이라는 거를 약 3억 5천, 뭐 4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미 10억 이상을 주고 사시는 건데 아직까지 사업이 뭐 그렇게 뭐 파이널 단계, 마지막 단계도 아니고 거의 초반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기적으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 시간 대비 가격적,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굉장히 과도하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쪽에다 뚜껑을 매입하거나 구입하시려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 청량리 반대쪽 우리 전농동이죠. 그 정농 답신리 재정비 촉진지구를 보게 되면 이미 완성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 좀 비교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보게 되면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로블레스. 지금 34평이 지금 9억 9천 거래가 됐는데 이게 무려 그 10달 전 실거래가고요. 지금 호가가 12억 5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호가는 뭐죠? 거래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입니다. 진짜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의사가 합치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죠.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10달 전에 9억 9천에 34평이 거래가 됐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34평을 한 7억 정도의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을 내가 뚜껑이라는 걸 사서, 뭐 3억 5천에 샀다, 4억에 샀다, 그러면 지금 10억 5천, 11억에 매입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과도한 프리미엄,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무조건 좋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아니면 못 잡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쪽에다가 지금 투자들을 많이 이렇게 최근에 물건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쪽 반대쪽, 이쪽 전농동 답심리라든가 또는 아래쪽에 이제 왕십리 재개발 구역이죠. 왕십리 일대에 아파트를 차라리 갭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예. 대신에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생길 경우에 갭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고 좀 빠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차라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강북 아파트들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기보다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고 가격적으로 조금 지금 고점에 대한 인식, 좀 요게 지금 내가 잡으면 조금 조정이 일어나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요런 고민들을 실수요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철저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만 이제 접근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호가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제가 계속 서울이라든가 일단은 주변에 경기도 뭐 전국적으로 뭐 부산, 대구,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파란색 지역도 있고 뭐 기간별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색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가격적인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우리가 추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 일단은 뚜껑이라는 거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저쪽 지역은 좀 마감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용산 지역에다가 청파동, 서계동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발해줘야 돼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특히 해제된 지역들, 그 다음에 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이제 경관,
경관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면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서 이쪽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쪽 해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산 조망권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계동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계동인데, 일단 청파동이나 서계동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뭐 신축, 준신축 뭐 이런 물건들 상담받거나 이제 컨설팅 받고서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지역 건축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건축 착공이라는 건 뭐예요? 신축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하는 이유가 뭐죠?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건물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변 환경, 기반 시설을 뭔가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신축이 들어간 지역은 그게 좀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일단 건물 상태를 보세요. 예, 신축이 들어서고 있다? 거기는 재개발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도 이쪽에다가 한 15년 전에도 뭐 4억, 예, 그때 당시에도 4억, 예, 7억에 투자했는데 지금도 4억이고요. 지금도 7억인데 매매가 안 돼요. 팔려고 해도 매매가 안 돼. 예. 이런 주택들이 있는 데가 바로 용산 일대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지역들 지금 뭔가 재개발이 깨졌거나 지금 아니면은 뭐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진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재개발이 추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동영상에다가 찍었지만 이쪽 지역에서 정말 혜택을 보는 거는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근데 용산 여의도의 그 혜택은 이쪽 지역에서 구축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열악했는데 기반시설이 좋아질 만한 지역, 그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 구역 또는 이제 재건축,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 또는 한남 뉴타운 이쪽이 일대에 있는 노후화된 주택이 일단은 신축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해당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만 제대로 된 가치 상승 뭐 이런 것들을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쪽에다가 뭐 신축 빌라를 산다거나 또는 이제 뭐 소형 빌라를 사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다 보면 여러분들 손실 굉장히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손실이라는 게 자금적인 손실도 있지만 시간적인, 기회적인 이런 손실들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십니다. 정말 땅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그렇게 뭐 좋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액은 소액이고요. 소액은 가격 상승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대로 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개발 물건 이쪽에 취득 가능한 거 한번 가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도 좀 별로 없고요.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한남 뉴타운 가보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전세가를 굉장히 높여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신축 빌라를 매입해라.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라.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매입해 보신 분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없다라는 거, 차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별로 물건 선택을 또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말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시간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살펴볼 만한 지역들 더 많이 있고 대답해 드려야 되는 지역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쪽
그 몇몇 군데만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은 일단 질의응답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갖겠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좀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가격적 메리트가 이쪽 지역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는 차라리 내가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내가 실거주를 좀 이동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 재건축 단지를 자 내가 취득을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괜찮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런 지역이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이 더 많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다, 그 다음에 조금 안 알려졌지만 조금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지금 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 근데 이쪽 지역이 지금 들어가도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하겠고, 금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대상자가 뭐 댓글로 남겨주신 분 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분 외에도 여러 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는 이제 매도 시점, 매수 시점 이런 것들을 정말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갖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쯤에서 금일은 맞추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다른 지역들 좀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두 마리 토끼가 뛰고 있어요. 근데 두 마리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도 내가 살기 좋고 주택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 현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쪽은 분명히 좀 떨어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떨어지는 면을 좀 잘 극복해서 현명할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의 미래 주택을 취득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